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태국 공항이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짐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요. 경찰?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혼란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들을 대거 추방한 이후 태국 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여러분은 한국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공항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받은 한 태국인의 사연입니다. 한국의 결정이 왜 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살고 있는 요리사 솜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되어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태국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추방된 이후 방콕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 로비에 몰려들어 서로 다투고 짐은 엉망이 되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처럼 한국에서 추방된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공항에 몰려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추방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수많은 태국인들이었죠. 한국에서 일하거나 체류하던 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추방 통보를 받았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추방된 태국인들은 공항에서 재입국을 기다리거나 항의를 하기 위해 모였지만 대부분은 시리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는 것은 생계가 단절된다는 뜻이었어요.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 때문에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라고 외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콕 공항은 단순히 사람들로 붐비는 혼잡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태국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경찰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경찰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서였고 일부는 태국 사회에서 경찰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중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군중들에게 밀려나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죠. 아마도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경찰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경찰이 종종 부패하고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게 다가가 뭐 하는 거야?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아? 라며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뒷걸음질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경찰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생각이 없어. 돈만 받아먹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경찰의 부패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되다 보니 이런 반응은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무시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어요. 싸움은 더욱 격해졌고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공항의 모습은 마치 법과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 무법지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추방되어 온 태국인들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쌓여 있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또다시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죠. 이들은 공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경찰과 정부를 비난하며 거칠게 항의했어요. 한국에선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쫓더니 여긴 경찰마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그때부터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로비 곳곳에서는 한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규모 추방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낼 줄은 몰랐어. 한국 정부는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를 내몰았어.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그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꾸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죠. 태국으로 돌아온 후 이들은 또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태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항의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감정적 갈등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반감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일하던 동안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의 엄격한 노동 문화와 그들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서러움과 어려움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필요할 땐 이용하고 이제는 버린다. 라는 말이 공항 곳곳에서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태국 사회 전체에 퍼진 한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죠. 결국 이 사건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추방된 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태국 공항에서의 혼란은 단순히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와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크게 다루었고 특히 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태국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보이콧하자, 더 이상 한국에 일하러 가지 말자는 목소리들이 넘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항해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분노를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죠.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들이 이 갈등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과 태국 간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고 태국인들의 반발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태국 국민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느끼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결국 양국 간의 긴장감은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번 사건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화적, 경제적 차이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외교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두 나라의 치안과 경찰 시스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철저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거리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 신고 시스템도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경찰의 이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했는데 신고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바로 잡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경찰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의 경찰 시스템은 그리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벌어진 혼란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태국의 경찰은 부패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패한 관리와 결탁해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번 공항 사건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경찰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항은 마치 무법지대처럼 변했고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두 나라의 치안과 질서 유지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며 공공의 질서가 확실하게 유지되는 나라라면 태국은 공권력이 약하고 시민들조차 경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번 사건으로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긴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 사회의 질서와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방당한 후 저와 같은 태국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우리를 추방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법과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법이 한국을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발전된 나라로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조차도 바로 치워지고 교통법규도 철저하게 지켜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마다 정말 이 나라는 다르구나,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규율이 약하고 공권력도 약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 방콕 공항에서 벌어진 혼란만 봐도 태국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생활이 안정됐고 제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방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쫓겨나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니까요. 특히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죠.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방당한 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강력한 법 집행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방콕 공항에서 벌어진 혼란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철저한 질서 유지 시스템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경찰은 항상 빠르게 대응했고 시민들도 법을 잘 따르며 서로 존중했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참 씁쓸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그 안전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제게 매력적입니다. 한국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강한 규율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곳에서 제 미래를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억울한 감정이 남아있지만 저는 한국을 여전히 존경하며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일자리와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저와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까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한국은 질서를 중요시하고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이기에 치안이 안정적이고 사회가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철저한 법 집행과 빠른 대응이 늘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추방된 것이 참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런 한국의 규율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 사회의 질서를 따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죠. 물론 이번에 저를 포함한 많은 태국인들이 추방되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한국의 결단은 그 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한국은 항상 그 규율과 원칙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그 점에서 저도 한국을 존경합니다. 비자 승인 처리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구해지면 얼른 다시 한국에 돌아가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많고 그곳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며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방 사건이 저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더 나은 방식으로 제 꿈을 이어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